이 사람이 미납관리비도 네가 내고 내 300만 원도 줘는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인수해야 될 금액은 아마도 한 4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2,55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300에 30 정도 나오면 괜찮지 않나요? 어때? 괜찮지 않나요?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미납 관리비 때문에 걱정되시죠? 많은 분들이 어차피 다 인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수하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비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항상 둘 다를 떠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영상에서 헷갈리기 쉬운 이 부분을 실제 사례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주에 혹시 입찰하신 분 없으시죠? 그럼 이번 주 물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잘 받았나 못 받았나? 낙찰된 것도 분석하는 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낙찰을 이 가격대에 받았는데 괜찮은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신계리에 있는 동아파트. 이거 신계리 동아파트는 한 2015년도쯤 제가 소형아파트 많이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좀 샀던 물건들이에요. 그때 얼마였었냐면 그때 4,500에 샀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 감정가 4,500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그때 4,500원인데 지금 4,500이죠. 물론 좀 떨어졌어. 좀 떨어졌는데 임대가는 똑같아요. 그때도 300에 30이었고 지금도 300에 한 30 정도 가. 근데 지금 트렌드는 보증금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보증금을 200 막 이래. 한번 볼까요? 300에 32도 있긴 있네. 근데 보면은 여기 다 300이네? 여기 200에 30. 소형 아파트 임대 주시는 분들 있잖아. 그럼 보면은 다 보증금이 요즘에는 다 200, 그다음에 100 막 이러더라고요. 예전에 여기는 좀 많이 그러네. 300에 30이네 다. 200에 30. 좀 싼 거가 27까지 있네요. 300에 27.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149만 원인데 300에 30이야.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보증금 300짜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그래서 300 인수해야 돼. 근데 이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가 좀 애매하긴 해. 그러면 300 인수해도 2,449만 원. 근데 30 나와요. 그럼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미납관리비가 730이야. 그럼 얼마야? 그러면 2,400에다가 3,200, 3,200에 샀는데 300에 30. 그러면 괜찮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냥 보면은 그렇지만 이걸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인데 대항력이 있으니까 300만 원을 인수하냐? 인수할까요? 네? 인수해?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2017년부터 살고 있는데 왜 관리비가 이렇게 물렸어? 언제부터 밀렸냐 봤더니 21년도 2월부터 밀렸대. 그럼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17년도부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21년도 2월부터 관리비를 안 냈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 300을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21년 2월부터 관리비를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730 플러스 300, 그러니까 1,030만 원을 인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이분이 지금 2017년부터 살고 있는데 전입세대 열람을 보니까 2017년부터 살고 있네. 그리고 이게 25년도 2월 달에 전입세대 열람을 했는데 그때도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관리비 700만 원은 우리가 인수를 하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죠. 관리비가 언제부터야? 21년도 2월부터 체납하기 시작했어요. 관리비는 다 인수해요. 근데 관리비는 무조건 인수는 아니고 공용 관리비 3년치, 그 다음에 연체료 빼고 이렇게 인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었어. 그래도 낙찰자가 인수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입자가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는 내야 돼.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건 뭐냐면 낙찰자한테
받고 싶은 거잖아, 보증금을. 그죠? 근데 관리비도 낙찰자가 내고 보증금도 인수하고 둘 다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0만 원을 인수한다기보다 730을 인수하면 730 아니면 300을 인수하면 300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1,000만 원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되고, 또 만약에 그러면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전입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퇴거를 했는데 전입만 되어 있는 경우지.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700 인수하냐? 또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치잖아요. 그죠? 3년치. 근데 이게 21년도부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으로 기준으로 해서 25, 24, 23. 그러니까 23년도 1월 거부터 인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2년치는 빠지는 거죠. 21, 22년도 거는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730이 아니라 더 미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거기 플러스 얘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연체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연체료도 또 빠져야 돼. 그래서 결론은 이 임차인이 실제로 진짜 없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없다고 하면 실제로 빠지는 거는 730에서 뭐 빠져? 2년치 빠지고 연체로 빠지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인수할 건 한 400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미납관리비도 네가 내고 내 300만 원도 줘는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인수해야 될 금액은 아마도 한 4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2,55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300에 30 정도 나오면 괜찮지 않나요? 어때? 괜찮지 않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목천 동호 아파트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300에 30일 것 같아. 근데 현재 이런 수익률 자체가 이 정도 나오면 그러면 또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한 수익률이 한 10 몇 프로 나올까? 이 정도면 대출은 당연히 어렵겠죠? 2,149만 원이었죠? 그 미납관리비는 한 400 정도 인수한다 치고, 그러니까 400을 인수하든 보증금 300을 인수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걸로. 대출 안 되죠? 그러면 월세가 30, 보증금 300 하면 그러면 한 15% 정도 15.7% 정도 나오네. 그러면 10년간 가져가면 157% 나오는 거죠. 10년간 157%. 그럼 괜찮지 않나요? 이런 소형 아파트를 그러니까 대출 없이 가는 거야. 대출 없이 가면 리스크도 없잖아. 뭐 금리가 오르든 말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지. 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공실이 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뭐 공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건 뭐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임대 수익형으로 가는 건 뭘 하더라도 똑같은 거니까 별로인 것 같은데 표정들은 어떠세요? 대출 받으면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은 없나요? 대출은 방법이 있긴 있어. 이거 지금 그 동호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한 채 한 채씩 산 다음에 한 5채 이상 됐을 때 묶어가지고 신탁담보대출을 하면 그건 또 가능해요. 5채부터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10채는 확실히 돼. 그럼 10채를 모아 그 다음에 신탁담보대출을 공동담보로 해가지고 묶어서 가는 거지.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 전세 놓거나 이런 거 아니고 300에 30씩 정도만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능하죠. 그럼 일단 10채는 사야 되니까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는 좀 필요하겠다. 근데 일반 매매는요, 지금 얼마냐면, 아까 일반 매매가 나온 게 3천, 지금 보니까, 1층이 지금 3,800이야. 그러니까 일반 매매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산 거잖아요. 금매랑 경매랑 섞어가지고 한 10개 정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신탁담보대출로 이렇게 돌리면 어떨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